정부가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경제 성장 전략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전략이 발표된 배경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를 이제는 골고루 공정하게 나누자라는 취지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정말로 바빴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사실 한미 관세 협상 성공적으로 이제 매듭이 지어왔고요. 또 한 가지가 아랍에미리트 순방도 있었고 에이펙도 이제는 주최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대미 관세라든지 아니면 대외적인 어떤 협력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지금 맺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열매들을 대기업 중심으로 이 열매를 가져간다 그러면 이게 사실 모두의 성장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들 이게 골고루 사실 이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되고 기업 생태계를 더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상생 방안들이 나와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본다 그러면 상생 협력 방안이 사실 좀 대기업 중심으로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서 그 열매를 더욱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이런 성장 전략의 추진으로서 이번에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정부가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네, 모두의 성장이라는 단어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세부 추진 계획을 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기업 중심의 수출이라든가 수주 이런 성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겠다 이런 방안이 좀 눈에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방안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그 성과에 대해서 공유 확산 부분이겠는데요. 일단 투자 프로젝트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미 관세에 대한 협정 맺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는데 대기업만 가서 이런 열매를 갖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같이 한 팀이 돼서 미국에 이제 진출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가 이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는 지원을 하는 거고요. 동반 진출한다. 그러면 정부 지원이 이제 2배 이렇게 이제 확대 추진하게 됩니다. 당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장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동반 진출한다. 그러면 3년간 최대 10억 원을 이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개선이 된 거죠. 확대가 됩니다. 대미 진출 시 3년간 최대 20억 원, 그 외에 10억 원 이렇게 돼 있고요. 보증이 들어가는 거죠. 보증 200억 원의 연계 지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한 메리트 있는 그다음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미가 땡기는 사실 지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이런 중소기업과 같이 대미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수운, 한은, 그다음에 무보 이렇게 보증기관과 아니면 무역보증기금이라든지 이렇게 은행들과 함께해서 수출과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금융 지원도 이루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한 협력업체과 이렇게 공급망 편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협력업체들이 조금 더 미국이라든지 해외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 방안들이 이번에 나와준 겁니다. 특히 이제는 눈에 띄는 거는 미래차,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품 전문 기업 선정을 해갔고요. 글로벌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래차를 만들 때 대기업만 사실상 열매를 가져가진 않거든요. 거기에 다양한 협력 업체들도 있다 보니까 같이 진출해라. 같이 열매를 나눠라라는 그런 어떤 당근책으로서 이번에 정부가 지원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해외 진출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일 텐데 또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도 가동이 됩니다. 정부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대기업과 금융권 이렇게 힘을 합쳐서 또한 여기에서 보증기관까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상생금융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보니까요. 1조 7천억 원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그러면 주요 프로그램 봤더니 현대와 기아차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자동차 관련 또한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건데 여기에서 우리 국민은행이 또 출연을 하게 되고요. 또한 신보, 기보, 무보가 보증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1조 3천억 원 정도 이제 마련이 되는 거고 이 기금 가지고 또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들과 같이 이제는 대미 투자라든지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되겠죠.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출원을 하고요. 거기에서 신보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줍니다. 그럼 이거 자금을 가지고 협력사 150억 원 정도가 이제는 신설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협력사들이 이 자금을 가지고 사실상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출원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무보가 이제 보증을 서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원하는 곳과 보증 같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출원금을 가지고 그 몇 배, 한 10배 정도에서 보증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협력업체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실 이제 대출을 받아서 R&D 투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강 수출 공급망 한 4천억 원 정도가 이제 마련되고요. 철강 산업에 대한 수출 공급망에 대한 우대 자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또한 세제 혜택도 이번에 있는데 이 무역 보험 기금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법인세 5에서 10% 세액 공제가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그 무보에 대한 아니면 보증을 받고 나서 실제적으로 받고 나서 R&D 투자되고 시설 투자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좋은 혜택이다. 좋은 어떤 시스템들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이런 중소기업들, 협력업체들은요. 이제는 자금이 없어서 좋은 기술을 썩히는 이런 일들은 이제 사라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협력 체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네, 또 짚어주신 내용 외에도 상생협력기금을 또 대규모로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여러 기업의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 계획이랄까요, 전략이랄까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성 방안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먼저 상생협력 기금 이제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과 2030년까지 5년간 1조 5천억 원 정도 이상의 이제 자금이 마련되는데요. 연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3천억 원 정도가 이 자금이 이제 마련되는 거고요. 정부의 매칭 사업 비중이 확대가 됩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4%였다가 30년에는 20%까지 매칭이 이제 더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겠고, 금융회사와 방산대기업 이런 상생평가 우대 등을 통해서 맞춤형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것이 이 협력기금의 확대 부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공공성 강화도 이루어져요. 이 자금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뽑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제 형평성이나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출연금 사용 범위를 협력사 중심에서 이런 비협력사 포함해서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공공성이 있는 자금을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평하게 갖고 간다는 것. 그다음에 전략 수출 금융 기금도 이제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 이런 수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기금이 이제 조성이 되는 부분도 눈에 띄고요. 무엇보다 대규모로 또한 장기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곳에 이제는 이런 자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거법 제정이 이제 2026년 상반기에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대기업의 성과가 확산되기도 하면서 그야말로 모두의 성장을 이끌겠다, 이런 게 이제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상생협력 기반을 좀 강화하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제 성과 공유제가 이제 확대되는 거죠. 한마디로 적용 범위가요, 수위탁 거래에서 플랫폼 아니면 유통 대리점 모든 기업 간의 거래가 이제는 다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 공유라고 본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일단 좋은 열매가 나왔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대기업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과에 대해서 이제 협력업체나 중소기업들 다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럼 성과 공유를 했을 때 보통 기업들, 우리가 필드에서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그다음에 현금성 공유, 그다음에 이제 물량 확대, 이런 건데, 현금은 뭐겠어요? 대기업이 만약에 좋은 성과가 나오면 이런 현금을 사실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의 성과 공유를 통해서 이제 나눠주는 거고요. 현금성은 뭐냐 그러면 이런 지재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이라든지 이거를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량 확대는 성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금성보다는
그러면 오더를 더 많이 주는 거죠. 이런 협력업체에 일감을 더 많이 줘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게 성과 공유의 3대 축인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물량 확대도 좋긴 좋은데 현금과 현금성 비중을 좀 높여라. 그래서 베네핏을 줄게. 이러면서 이게 성과 공유를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현금이됩니다. 여기 캐시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기업들이 이 성과가 나오는 것을 현금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는 지금 정부가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공유제가 이제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겠고 동방성장 평가 반영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금과 현금성에 대한 공유액을 2배 인정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본다는 게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현금과 현금성 같은 경우는 공유 금액만 이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정은 어떻게 되느냐? 공유 금액의 2배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동방성장 평가할 때 이거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거죠. 또한 물량 확대도 돼요. 발주 계약 금액 전체가 인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요, 신제품, 그다음에 신기술 개발에서 한정해서 위탁기업 발주 금액만 이제 인정할 수 있도록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개선된 방안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는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상생결제 대금 지급 개선도 됩니다. 상생결제 같은 경우가 법인세 공제가 2028년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게 이제 최대 10%까지 이제 되는 부분이 있겠고 전자대금 결제 시스템 의무화 확대가 됩니다. 이 하도급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돈 받기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자 결제 시스템이 의무화된다 그러면 일단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금 받기가 편해지겠죠. 납품대금 연동제 강화도 됩니다. 이건 뭐냐면 원재료가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걸 납품하는 입장에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높아져요. 원자재값이 높아져요. 근데 내가 돈 받는 거는 대기업 쪽에서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기름값 높아지는 거 고스란히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받거든요. 그게 아니라 야 원자재 가격도 높아지면 일단은 그 단가도 같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중소기업만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납품대금 연동제인데 이거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도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도와준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강화시키고요. 적용 대상은 주요 원재료였다가 이게 에너지 경비까지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값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다 사실상 이제 포함이 되죠. 석유도 마찬가지고요. 연동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됩니다. 직권조사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동방성장 평가 확대가 되고 이게 공공기관 평가에서 대상이 한 134개였다가 이게 331개로 전면 확대가 됩니다. 올해부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눈에 띄고요. 중소기업 협상력 보완합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협의 요청권을 부여를 추진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는 눈에 띄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중소기업들과 대기업 상생 방안을 통해서 이 성과를 같이 나눠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당근책을 마련하는 좋은 어떤 제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또 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 한 가지만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뭐 기술 탈취가 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적절히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지재권이 침해를 당했다. 그럼 사실 어디에 뾰족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참 힘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나오는 게 증거 확보와 배상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기소 탈취 근절을 위해서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신설했는데 이게 미국에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이제는 파견합니다. 수사관을 파견해서 여기서 나온 증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증거 개시 제도가 신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요, 기술탈취 원스톱 대응 체계가 그럼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본다 그러면 기술탈취 합동 대응단이 만들어지고, 뭐 IP 법률 지원단도 신설이 되고, 분쟁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심판소송 대리도 해주고 분쟁 조정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원스톱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법원의 행정기관 자료 제출 명령권도 도입이 되고요.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에 대한 인력이 25명에서 더 확대가 되는 부분으로
그래서 이렇게 증거 확보와 배상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요. R&D 투입 비용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손해에 대한 산정 가이드도 이제 정부가 이제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의 기술과 나의 지재권과 지식재산권이 탄로가 된다 그러면 배상받기가 더 편해지는 거고요. 제재 수준도 굉장히 강화되는데 행정 제재가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 권고였어요. 그전까지.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시정 명령과 별점까지도 더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겠고 중대 위법 시 만약 걸린다. 그럼 최대한 50억 원 과징금이 부과가 추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소중한 재산을 탈취하는 거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 탈취는 입증이 쉬워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별과 배상, 그러니까 처벌과 배상은 더 무거워지는 쪽으로 이제는 움직이게 된다. 이런 점들이 이번 제도의 변화된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당근책을 부여하고 또 중소기업에는 여러 기금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런 게 이번 이제 정책의 취지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생태계 그동안은 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뭐 플랫폼, 금융, 산업 전반, 사회 전 분야까지 좀 확대하겠다 이런 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렇게 이제 상생 방안인데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이런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중소상인에 대한 상생이 당연히 마련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범위가 더 넓어졌던 것이 이렇게 플랫폼 금융 상생 강화도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달 플랫폼 독과점 지위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독과점에 대한 지위를 남용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제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입점업체들, 그러니까 중소상인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수수료거든요. 워낙 이 플랫폼 기업들,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광고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수수료로 최대 이익을 지금 얻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중소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금 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는 거고 2016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동방성장 지수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이 소상공인과 동방성장을 했는지를 체크해 보겠다는 거죠. 금융회사 중소기업 상생금융 지수도 이제는 도입이 되고요. 어떤 금융기관이 이 중소기업을 잘 도와주고 있고 정말 취지에 맞는 자금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은행의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요것도 이제 지수한다는 거고요. 방상 상생 스타트업도 연계가 됩니다. 특히 이제 방상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들어내면 이거를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할 곳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상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이제 연계를 시켜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이렇게 방상 상생 수준 평가도 신설이 되고 또 한 가지가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도 개최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의 이런 방산 기업에 대한 이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이번에 마련됐다라고 평가를 해보겠고요. 원전 탄소 감축 지원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에 대해서 중소기업 오늘도 큰 이제 이슈가 됐었죠. 좀 호재로 굉장히 작용했는데 원전, 중소, 중견기업들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공급망이라든지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마케팅 이 부분에 대해서 45억 정도가 이제는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대기업과 협력사를 추진을 통해서 탄소 절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지금 한도가요. 공동 투자 한도가 한 2조 6천억 원 정도가 이제 확대가 되거든요. 기존에는 2조 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원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안전 상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매칭 중소기업 특화 프로그램도 이제는 운영을 하게 되고 이게 지방 정부의 과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전보건 상생 협력 방안을 통해서 건설 부분도 포함시켜서 이제는 정부가 한 50에서 70% 매칭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특화된 기업들, 안전을 신경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베네핏을 더 많이 주겠다라는 거죠. 특히 건설업 쪽에서 이런 게 굉장히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과 안전까지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같이 상생 방안에 녹여냈다는 것이 이번에 정부의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좋은 점이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